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여기 사전 준비 중에 제일 하나. 자, 상표 등록. 일반적으로 저희들 봤을 때, 최근에 제 주변에도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겪고 있는 부분인데, 중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중국인들 중에 요 상표 등록에 대해서 미리 좀 깨이신 분들이 미리 상표 등록을 많이 해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우리 들어와서 대기업 이외에 다른 분들이야 이 상표 등록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잘 이해도 쉽지가 않고 한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 기회를 놓치고 그러는데 뭐 요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식당 하는 데 있어서 상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뭐 안 해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우리 뭐 김성훈 박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상표의 어떤 어떻게 보면 효과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상표를 투자 가치로서 본다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제도이면 틀림없습니다. 이제 중국에 와가지고 상표를 식당을 하시게 되면은 그 식당의 어떤 상호라든가 뭐 독특한 어떤 로고를 가지고 상표를 등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텐데 제 생각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이게 소요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비용은 인민표로 3,000원 그러니까 한국 돈 한 6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첫째는 상표를 등록해놓고 이게 잘 되든 못 되든 주위에서 어느 정도 괜찮다고 싶으면은 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우선 상표가 내 소유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 상표를 우리 가족의 명의로 중국에다 등록을 해 놓으시고 여기에 있는 현지 법인이 그 상표 소유권자하고 로열티 계약을 하게 되면 매출액의 몇 프로씩 바로 친지들에게 송금할 수 있는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렇게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무 회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가치도 있고요. 세 번째는 나중에 사업이 내 능력 밖이라서 잘 안 되더라도 이것은 누구한테 양도를 하게 되었을 때 충분히 기존에 투자했던 60만 원이 600이 될 수도 있고 6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투자를 해서라도 상표를 등록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 등록을 한 번 말씀하신 60만 원 정도인데 매년 또 비용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10년 동안 보호를 받는데 60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북경에서 지역구가 아니라 이 큰 중국 전역에서 보호를 받으시는 거고 만약 이걸로 해가지고 유용화해가지고 물건을 만든다면 이제 131개 세관이 있는데 그것도 한 80만 원 정도 들면은 세관 등록을 해놓으시면은 내 상표로 들어오고 나가는 걸 다 차단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것처럼 좋은 제도는 없습니다. 막갑하죠.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 뭐 상표 등록에 관해서 말씀 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상표 등록은 저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뭐 망설일 수도 있지만 가게를 오픈하고 나서 상호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그 대표자 명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로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가장 그 기본적인 신상 부분만 좀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만 시켜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한 거니까 반드시 비용적인 측면도 얼마 들지도 않으니까 앞으로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도용하는 측면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중국에서는 모방하는 거. 물론 저희 그 점포도 외부 인테리어, 내부 인테리어, 그다음에 가게에 쓰는 접시 모양, 로고까지 똑같이 사용을 해서 순위 쪽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한족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 집에 그 화로 공간이라는 그 상호만 쓰지 않을 뿐이지 나머지 부분은 똑같이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저희가 상표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비슷하게 따라 할 수는 있지만 전부 다 모방할 수는 없는 거죠.
다른 분들. 네. 예. 그 이제 한국에서 사업을 이제 하시는 분은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 상표 등록을 하죠. 근데 이제 그 표준이라는 게 세계 표준을 따르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표준을 따라 가지고 한국에서 등록을 하면 이게 전 세계가 통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자기의 표준을 좀 가지고 있어요. 세계 등록을 해놔도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중국 내에서는 효과가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 예로 그 주커피라는 이제 그 브랜드를 4년 전에 이제 런칭을 했는데 그 중국 분이 이미 상표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야 되는데 상표 등록이 없다 보니까 이게 좀 계속 미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커피 대표한테 우리는 이미 한국 변리사를 통해서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그 말만 반복을 했지만 사실은 중국에서는 다시 한번 상표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내용이 주커피라고 해서 영문으로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그 중국에 진출할 계획이 있다면 그 중국 그 상표국에다가 요 브랜드를 유무가 있는지 상표 등록에 유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금방 말씀 주신 내용은 한국에서 기존에 뭐 어느 정도 영업 규모가 있으신 그 업종에 계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후발로 지금 식당을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한 뭐 비용 얼마 안 들어가는 거니까 먼저 그 해 놓으시면 등록을 해 놓으시면 10년이 보장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뭐 등록을 해 놓으시는 게 뭐 좋을 것 같으네요. 청소는 등록돼 있으십니까? 안 돼 계십니까? 아니 저는 그 99년도에 왕징 그 신청이 생길 때 그 왕징 지역에다가 도마도 카페를 1호로 했어요. 네. 아마 왕징에서 북경에서 카페 1호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상표 등록을 했어요. 도마도라고 로고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우다코에서 어떤 분이 도마도 상호를 쓰신 거야. 그래서 이제 썼는데 그분이 날 찾아와서 왜 도마도 상호를 쓰냐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상표 등록했어? 이러니까요. 상표 등록이요? 그거 해야 됩니까? 이래서 그래서 나 상표 등록한 증하고 나 다 보여줬어요. 내가 너 문 닫으라 돼. 그렇지만 어제 자네나 나나 한국 사람이 여기서 먹고 살라고 왔는데 기분 나쁘게 와서 이러지 말고 서로 좋게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야지 오자마자 나보고 문 닫아 그 상표 쓰지 말으면 되냐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사실은 이 상표 등록은 해야 돼요. 저는 이걸 해놓고 도마도라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호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치원서부터 뭐 무역회사서부터 한 14개의 상표 등록을 했어요. 했는데 뭐 세월이 흐르니까 저한테 와서 막 사정하는 분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제가 딴 업종을 하다 보니까 이 도마도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없어질 때 어느 분이 또 상표 등록을 그 상표 등록이 영구적인 건 아니잖아요. 10년 후에 그렇죠. 다시 연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몰랐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상표 등록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까르푸 거기 파이산 지금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삼시세끼라고 제가 상표 등록을 찾아보니까 누가 상표 등록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상표 등록은 일단 했습니다. 아,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표 등록이 말씀하세요. 중문으로 상표 등록을 하신 건가요? 예, 중문으로. 예. 중문에다가 로고에다가 삼시세끼를 썼어요. 아, 그걸 한번 손님들 중에 이런 질문 하신 분들이 많아요. 한국에다 상표를 등록했는데 중국에서 당연히 보호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까 그건 안 되죠. 이야기 하셨는데 굉장히 잘못된 상식이고요. 이게 각국 나라마다 그 나라에서 자국에서 보호를 받으시면
그 나라의 상표법에 따라서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한국은 한국이고 중국은 중국이에요. 중국 상표법에 따라서 반드시 상표를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니 상표가 외국인 개인도 등록이 가능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외국인 개인도 가능합니다. 중국인은 지금 개인 등록이 굉장히 어렵거나 지방에 따라 좀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외국인 개인도 등록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뭐 우리 정사님 말씀은 네. 일단 우리가 보면은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니까 중문 내 상표 등록, 네. 그 다음에 영문, 네. 영문은 이제 뭐 세계 뭐 공용어라고 하니까요. 그러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제 한글로서의 그림체가 있을 거고. 세 번째가 그 말씀. 예, 말씀해 주시죠. 예, 한자하고 영문은 얘네들이 문자로 인식을 하고 등록을 해줘요. 근데 한글은 얘네들이 문자가 아니에요. 그냥 그림이지. 그러니까 상표 조사를 한다는 게 이제 한국어로 해가지고 청수원을 한자로 안 하고 한국어로 청수원을 등록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얘네들이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림이에요. 얘네들한테. 그러니까 상표 조사를 하려면 바로 상표가고 해야 되고, 이건 조사 비용이 한 50불 정도 들어요. 한 300원 정도 이분표로. 한국 돈은 한 6만 원 정도 드는데, 뭐 고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유명한 이제 한국의 요식업체 체인을 하고 있는 그 상호들은, 그리고 상표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조사가 어렵고 등록을 딱 해놨더니 가능하다 해갖고 등록을 해놨더니 나중에 보면 똑같이 났어요. 예를 든다면 뭐 화로 공간, 오발탄 이런 부분들이 한글로 해가지고 등록 조사할 때는 조사 비용을 직접 그렇게 들이지 않고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하셨다면은 검색이 안 돼요. 아니 근데 그 부분은 네.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미지 정태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네. 그거는 정말로 그 검색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영문이나 중문으로 하면 이렇게 뭐 그 자판에서 쳐서 나올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같은 화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네. 중국인들이 아래다가 한글로 화로 공간 써 있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그건 참 그래서 저는 별도의 조사 비용과 그 기간을 거쳐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글로 등록을 하실 경우라면 특별히 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영업직조에 청소원이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한문으로 됐을 거란 말입니다. 네. 돼 있거든요. 네. 돼 있는데 이 한문을 상표 등록을 저희들이 중국말로 해가지고 상표 등록은 할 수 없고 간판을 뭐 갈로 해가지고 한문으로 쓰고 중문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상표를 달 때 꼭 로고가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아니죠? 않습니다. 예.